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졸기와 A1 리서치 대표와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지표 완화와 또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난주 뉴욕 증시 반짝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런데 이 아직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의견과 또 이미 악재가 반영됐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현재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 경기에 대한 약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어제 뭐 JP모건 CEO 얘기를 하기 전에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에 보면 그런데 일단 먼저 어제 경기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이게 한번 보실까요? ISM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요. 이게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고 막 이게 그나마 또 안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보니까 4월 달에 55.4에서 56.1이잖아요. 근데 추세를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9월 달부터 해서 60대 쭉 올라가다가 50대 후반까지 갔다가 50대 중반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중요하게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되게 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80까지 쭉 올라가다가 70까지 쭉 가다가 지금 60 가다 50대 후반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세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있다. 예, 근데 그러면 ISM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올라갔으니까 다행이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는데 불행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다행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표가 엄청 좋아지면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러니까 우려가 없었을 수 있는데 예. 지표가 조금 좋아지면 이거는 긴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좋을 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면 그래도 긴축을 해야 되니까 또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지표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지금 예상치보다 좀 올라갔다. 이게 뭐 다행이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 좋지 않다. 어차피 긴축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베이지북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이지북 나오고 나서 웬만큼 잘 나오잖아요. 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거 안 된다니까요. 예. 잘 성장해야 되죠. 완만하게 성장하더라도 긴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상반기 성장 좋을 때 긴축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QT 시작하거든요. 예. 이건 좀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하고 유가 흐름을 제가 계속 앞서도 이게 유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데 전 유가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에 셧아웃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떨어진다. 네. 이건 아마 차익실현 한문하고 롱 포지션이 다시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에너지 관련주 미국에서 이제 볼 예. 때는 요 종목만 계속 좀 보십시오. 그래갖고 그렇죠. 옥시덴탈 페트롤하고 세브론하고 엑스모빌만 계속 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유가가 110불인데 네. 아까 이제 CG에 보니까 130불까지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지도 않는데 왜 이걸 보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뭐 유가 올라가면 뭐 정제 마진 얘기도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워런 버핏 그 투자자께서 그런 거 보고 투자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에너지 관련주들은 어차피 탄소 제로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수익 나는 것들을 설비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당을 빼거나 자산수가 그래가 주주가치 이익을 계속 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워런 버핏 제가 뭐 분은 그걸 본 거죠. 유가가 130불 간다는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투자 못하고 전부 다 주주가치로 다 뺄 것이다. 그러니까 예. 배당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나는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반대로 기술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가 뭐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 하면 전부 다 유상증자를 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워런 버핏라는 사람이 테슬라에 투자했습니까? 아마존에 투자했습니까? 애플밖에 투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플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성장을 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나오는 것 같고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해서 또 자산을 소각하고 주주가치 이익을 했죠. 예. 테슬라나 아마존은 마켓쉐어 1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유상증자를 해갖고 그 돈을 다 설비 투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좋을 때는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고 성장성이 꺾여버리면 누가 유상증자한다고 돈을 대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워런 버핏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관련주는 주주가치, 돈 나오는 걸 계속 주주가치로 환원시킬 수 있고 지금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를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예.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130% 올라가는데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깊이 있게 설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 저는 미국의 나스닥이 한 11,000선에서 12,000선 후반까지 박스권이겠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11,000선 초반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 시점은 제가 볼 때 잭슨 홀이다. 네. 뭐 항상 말씀하시던 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나스닥이 이제 만선이 무너지면 이제 좀 그때 들어갈 좀 기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우리 증시도 뭐 유가나 달러 뭐 한 번 더 이제 위로 갔었을 때 좀 큰 타격을 받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러면 좀 6월 증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6, 7, 8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일단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2,500선 초중반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만선 초반이나 만선 살짝 무너질 수 있는데 왜 우리 시장 2,500 보느냐? 그쪽은 30% 더 떨어져야 되고 여기는 더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예. 지금은 디커플링이 나오죠. 근데 최근에 보면 디커플링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떨어질 때 디커플링이 나와서 우리가 저평가라면 올라갈 때도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5월 26일 날 나스닥 2.68 갔는데 우리 증시 플러스 0.98 가고 그러니까 5월 27일 날 플러스 3% 갔는데 나스닥이 우리 증시 플러스 0.61 갑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얘기는 뭐냐면 나스닥이 많이 떨어져도 우리 시장은 덜 떨어지죠. 그 대신 나스닥 올라가더라도 우리 시장 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2,500 초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주도주가 지금 부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장 일변도로 가던 IT 성장주가 이제 유상증자를 못하게 되면 자본을 끌어들일 수가 없거든요. 걔네들 예. 입장 무조건 마켓시아 1인데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성장주가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도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LG 주주가치 딱 하니까 그날 9%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주주가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지금 시장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수 반등 시 제발 신용 잔고는 좀 줄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은 나중에 반대 매매에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었죠. 아니 원금 90% 100%는 상관없어요. 끝까지 버티면 돼요. 근데 신용은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드렸던 게 뭐냐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계속 네. 얘기드렸잖아요. 최근에 엄청 좋죠. 태양광, 뭐 맞습니다. 지금 뭐 풍력까지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이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장주가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년 반은 적어도 못 갈 거다.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친환경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투자 관련주 어차피 우크라이나에 재건하려면 해야 되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를 계속 얘기했는데 예. 이제 2차 전지 소재 빼고 제가 하나 더 넣을게요. 오늘 공장 자율화. 그러니까 공장 자율화. 예, 공장 자동화 자율화가 자동화, 있고. 네. 왜냐하면 미국도 벌써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요. 인건비는 특성상 한번 올라가면 잘 안 꺾이거든요. 예. 그럼 이 상태로 가면 기업의 이익 구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빨리 이제 공장 자동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2,600이 딱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섹터, 뭐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폐배터리, SS 다 좋습니다. 이런 거 무조건 해놓고요. 인프라 관련주,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이런 것 좀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되게 늦는데요. LG를 통해서 보면 야 예. 요즘 주주 가치 딱 발표되는 순간 너무 빨리 너무 하잖아요.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그게 예. 그만큼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주주 가치에 부합하는 종목이 잘 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이나 테슬라처럼 이제 유상증자 해갖고 설비 투자를 해갖고 마켓 1위를 계속 지키겠다 이런 종목들은 힘들고.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처럼 이제 탄소 제로가 들어가니까 돈 암만 많이 벌어도 예. 설비 투자 못 하잖아요. 못 그렇죠. 뽑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자산을 소각하고 주주 가치 이익하는 거는 계속 올라가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에 기반된 형태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에너지 관련주, 해외 쪽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인프라 관련주,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주주 가치 이런 쪽을 2,500, 2,600 무너지면 계속 이렇게 모아가시면 한 1년 후에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성장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주도주가 변화가 온다. 그렇게 네. 되면은 뭐 주주가치 되고 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뭐 공장 자동화 네. 관련주 이런 걸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